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것은 수태가 많이 상해 있다는 겁니다. 포기 나누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덴드로비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갈이 하는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물 건강 보조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온난농원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쓰라고 보내주신 건데요.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게르마늄은 사람들한테도 좋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선풍을 일으켰었는데요.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식물 건강 보조제를 만드는 거라서 한번 써보라고 주셨어요. 이것은 구슬처럼 되어 있는데 수경 재배할 때 쓰는 겁니다. 수경 재배 하초들 모두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 두 알만 물 속에 넣어두고 키우면 식물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꽤 비쌌던가 봐요. 근데 요즘은 조금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화초 수경 재배로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제 덴드로비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류인데요. 먼저 금설인데요. 구입한 지가 2년 7개월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수태가 많이 상해 있어서 잘 자라지 않아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잘 자라다가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줬더니 요즘 예전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는 건데요. 수태 심었을 경우에는 1년마다 해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이렇게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것은 수태가 많이 상해 있다는 겁니다. 수태 털 때는 뿌리를 잡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뿌리 사이에 손을 넣어서 흔들어 주면 떨어지도록 해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털어도 되고요. 흐르는 물에 저절로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요. 이제 다 떨어졌고요. 수태 보시면 이렇게 다 썩어 있는 게 보입니다. 화분은 현재 심겨져 있는 화분보다가 손가락 하나 더 들어갈 정도의 그 더 큰 화분에 심으면 좋습니다. 밑에 바크를 조금 깔고 심으면 좋고요. 수태를 너무 깊게 심는 것보다가 밑에 바크를 조금 넣고 심는 게 좋습니다. 물에 씻어서 왔습니다.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포기 나누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덴드로비움 줄기가 적어도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력이 좋고 건강한 덴드로비움이라도 줄기가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분주를 하면 세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해 개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나눌 때는 3줄기 이상씩 나누어서 심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 개 분주한 것을 한 화분에 심을 때는 분주한 한 포기마다 뿌리 중간 부분에 수태를 넣고 또 바깥쪽에도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모두 한 다음에 중간에 수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수태를 넣어주면 분주한 포기끼리 서로 붙지 않게 심어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 화분에 넣어서 눌러주면 되는데요. 너무
단단하게 해도 안 되고요. 너무 느슨하게 해도 고화가 많이 생기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석고 금설 분갈이는 끝났고요. 덴드로비움 골든 브로썸 코가네입니다. 이 코가네는 2020년 9월에 이온 난농원 대표님께서 분주묘 2개를 제게 주셨는데 1년 조금 넘는 동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화분도 지금 작고요. 뿌리가 위쪽에 올라와서 제대로 못 내리니까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뿌리 많이 자랐죠. 수태도 아직 깨끗해서 털지 않고 그냥 심으려고 합니다. 뿌리는 자꾸 건드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태가 썩지 않았으면 가능하면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깔망은 제거하고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겠네요. 이제 빠졌고요. 그대로 수태로 감싸서 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위쪽에 뿌리가 제대로 뻗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해서 큰 화분에 이참에 심어 주려고 합니다. 그대로 두면 저 위쪽이 부러질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화분이고요. 이 화분으로 옮겨 줄 건데요. 보시면 옆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먼저 바크를 조금만 깔아주고요. 수태를 아래쪽에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금만 넣어 주겠습니다. 수태를 뿌리 쪽에 감쌀 때는 더 넓어질 공간을 감안해서 수태 양을 조절해서 뿌리 옆쪽을 감싸서 넣어 줍니다. 아래쪽은 공간이 약간 비어도 됩니다. 적당하게 눌러서 심어줍니다. 여기는 뿌리 위쪽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주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위아래로 지주를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면 뿌리가 나중에 위쪽으로 자라면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는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덴드리비움 코간에도 분갈이 마쳤습니다. 다음은 해그린 TV님한테서 온 덴드리비움인데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은 덴드리비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낙엽이 지는 낙엽성이 있고요.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성이 있습니다. 1, 2년 만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낙엽성이라고 하고요. 3년 이상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성 종류가 있습니다. 낙엽성은 지금 기온이 조금 낮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따뜻한 곳에서 계속 키우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꽃이 핍니다. 덴드리비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종류 모두 노빌개인데요. 노빌개는 덴드리비움의 표준 형태로서 특징이 마디마디에서 꽃눈이 나오고 그 꽃눈에서 2~3개의 꽃이 핍니다. 꽃은 1년 묵은 벌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덴드리비움은 복경성입니다. 복경성은 매년 벌브에서 새 눈이 나와서 새로운 벌브를 만들면서 번식하는 난초를 말합니다. 분갈이 해볼게요. 덴드리비움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으면 통기성이 좋아서 잘 자라는데요. 현재는 화분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큰 화분에 옮겨 심어 주려고 하는데 잘 뽑히지가 않네요. 뿌리가 정말 건강하죠.
이래서 화분벽에 뿌리가 붙어서 잘 뽑히지 않았습니다. 수태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수태를 조금 감싸서 심어 주겠습니다. 조금 큰 화분에 심으면 안정감이 있어서 좋고요. 또 새 뿌리를 내서 자라는데도 조금 더 좋겠죠. 이 덴드로비움도 다 심었고요. 이렇게 새 벌브가 옆에서 자라는 것을 복경성이라고 합니다. 낙엽성이라서 지금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잎이 떨어지고 벌브만 남았습니다. 또 하나 남은 거 덴드로비움인데 이름이 미야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뿌리가 많아서 화분벽에 붙어서 잘 뽑히지 않습니다. 이 미야케이도 해그린님한테서 온 겁니다. 해그린 TV님 감사합니다. 뿌리가 완전히 화분벽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네요. 새로운 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뿌리가 아주 건강하죠. 그리고 수태도 깔끔한 편이라서 그대로 수태를 감싸서 심어 주겠습니다. 덴드로비움 키울 때 꽃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피게 하려면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서 키우는 게 좋고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비료를 조금 적게 줘도 됩니다. 봄철에 영양 생장을 할 때는 질소 비료를 포함해서 주고요. 꽃눈이 형성될 때는 질소 비료가 포함되지 않는 비료를 줍니다. 겨울에 야간 온도를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여름 고온일 때도 햇빛을 차광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키우는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3도입니다. 그리고 물은 식재 표면이 마르면 충분히 주고요. 겨울에는 물을 줄이고 비료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신화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네요. 신화들이 빛을 충분히 보고 자라서 색깔도 짙습니다. 그리고 꽃눈도 나와서 지금 꼬몽오리가 꽤 많이 부풀어 있는데요. 곧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이 덴드로비움 종류는 저온성과 중온성, 고온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석꽃 같은 경우는 저온성이라서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도 잘 자랍니다. 중온성, 고온성 덴드로비움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